이제 이미지를 하려는데 이미지는 이제 리스트를 뿌리려고 그래요. 리스트를 뿌리려고 하는데 이미지가 너무 크면 리스트에 뿌릴 때 이제 데이터를 많이 가져오는데 조그만 이미지로 위드, 헤이트 뭐 이런 거 조정해 가지고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조그만 이미지를 생성해 놓고 조그만 이미지를 갖다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런 조그만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을 텀네일 손톱이라고 하는데 텀네일 이미지라고 일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텀네일 네일인데 이제 엄지손가락에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 이걸 텀네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크기의 조그만 이미지를 만들어서 쓰고요. 교재에서는 그렇게 만든 다음에 S 언더바를 붙이자. 맨 앞에 S 언더바를 붙여서 사용합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이거를 짤 때에 프로그램을 전부 다 짤 수는 있어요. 자바에 보시면 AWT에 이미지 IO 뭐 해가지고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짜시면 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짜시려면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정도의 코딩을 하시면 이미지 리사이징을 할 수 있어요. 그 리사이징을 해서 하는 걸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짜가지고 이제 해놓고 사용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짜놓은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잘 사용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되시도록 하시면 되시는데, 자 저희가 그 메이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메이븐 레퍼토리, 메이븐 레퍼토리, 예, 레퍼토리.com인가? 예, 메이닷컴. 그래서 이제 가시고요. 그 찾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보니까 텀네일 액터라고 이제 찾아보세요. 텀네일 액터, 텀네일 액터 이렇게 찾아보세요. 없네요. 잘못 썼나봐요. 예. THU 텀네일이니까 THU 예, 스페링 잘못 썼네요. 텀네일 더 쏘시면 여기 비둘기 모양이 있네. 비둘기 모양으로 이제 텀네일 해당되는 요걸 나머지 텀네일 이미지 뭐 텀네일 헤터라는 게 조금 이제 그 이미지 조정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시면 되십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텀네일 헤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클릭해 보겠습니다. 비둘기로 되어 있는 거 버전이 쭉 나오시죠? 교재에 나온 버전은 0.4.8입니다. 0.4.8 클릭을 해주시고요. 예, 이게 버전을 웬만하면 맞춰주시는 게 좋은 게 그 라이브러리 사용법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되어 있는 거를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디펜던시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요. STS로 돌아오시고요. 저희가 이제 form.xml 갑니다. form.xml 가시고, 예. 가시고 밑에 디펜던시스 바로 위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디펜던시가 되게 많네요. 위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디펜던시에 해당되는 것을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런 건 이제 주석으로 얘가 뭐하는 놈이다 라는 정도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놈이 텀네일 레터인데 이미지에 대한 이제 썸네일을 만드는 썸네일 너무 강하게 썼나? 썸네일 이미지 처리 라이브러리입니다. 처리해주는 라이브러리에 해당이 된다. 저장하세요. 저장하시면 이제 다운로드 막 하시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전부 다 다운로드 합니다. 여기서 사용했던 것들은 전부 다 다운로드 하시고 이제 이렇게 서버 쪽에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서버도 다시 돌아갑니다. 서버 다시 돌아가도록 되어 있으시고요. 얘는 자바 고친 거와 동일하세요. 자바 고쳐서 사용하시고 잘 돌았습니다. 예. 하시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썸네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자바에서 AWT의 이미지 IO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막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다 돼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 보자. 되시겠죠? 사용해 보시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으시고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라이브러리 준비가 됐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만들면서 이게 대문자나 소문자에 따라서 올리고 안 올리고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여기 지금 교재에서 할 때는 /i가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EXA가 소문자죠.
소문자로 만들어 있고 집도 소문자입니다. 그 집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복사한기에 더해가지고 저희가 업로드 시킬 때에 집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좀 이제 그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좀 해볼게요. 그 폴더 선택하려는 폴더에 zip 파일 한 개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 폴더 선택을 해서 zip이 있는 거, zip 파일 지금 zip이 있는 거는 그 LE 제 계정 밑으로 zip이 한 개 있네요. zip이 한 개 있어서 되어 있는데 제 계정 밑으로 zip이 있는 거를 복사를 한 개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zip에 해당되는 것을 대문자로 한번 써볼게요. 대문자 zip이다. 이렇게 사용을 해서 zip이 있대요. 야, 이게 같은 대문자로 썼는데 같은 걸로 인식을 하네요. 대문자. 이렇게 대문자로 한 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2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zip에 해당되는 것을 대문자로 만들어서 이제 처리를 했다. 자, 이거 파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업로드 파일 선택을 하고 그 대문자 zip을 저희가 방금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해놨던 대문자 zip을 한 다음에 업로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파일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안 되는데 지금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소스를 만드실 때 여기 zip 자체에 소문자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문자는 다른 걸로 인식을 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슬래시 써주시고요. 원래 도큐멘트에서 이렇게 레그 뉴에서 레지스터에서 쓸 때에 그 옵션에 해당되는 게 더 있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저희가 레귤러 자바스크립트고요. JS 자바스크립트에 레귤러 EX 객체 객체 이렇게 해서 이제 객체에 대한 것을 객체 정리한 걸 좀 보고 싶은데요. 정기 표현식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봐서 정리를 한 게 한 것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익스프레스에서 뉴 해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여기 슬래시를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여기 콤마 다음에 i를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뉴에서 생성하실 때 이제 그 제약 조건을 하고 콤마 다음에 i를 쓰는 걸로 그냥 슬래시를 쓴 경우에는 전부 다 붙여서 쓸 수 있는데 지금 뉴에서 레귤러 익스프레스 쓸 때는 콤마 쓰시고 i로 쓰세요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해되시겠죠? i를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는 그냥 i가 아니라 쌍따옴표 찍어서 i 이렇게 해서 이제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문자열로 집어넣어라. 여기다가 뒤에다가 콤마 치시고요. 문자열로 이제 i라고 집어넣어라. i 집어넣어 주세요. 저장하시고요. 이제 새로 고침하셔야 되죠? 먹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F4키 누르시고요. F4키 눌러줘서 그러지 마시고 파일 선택은 아까처럼 대문자 zip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시고 열기를 누르시고 업로드 파일을 클릭하면 여기 있죠. 여기 해당 동리의 파일은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걸러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하실 때 레귤러 익스프레스에서 작성을 해서 사용하실 때 그 정기 표현식을 new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정기 표현식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new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슬래시를 쓸 때는 바로 그냥 i를 붙이시면 돼요. 그냥 i나 gi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new 해가지고 쓰실 때는 콤마 쓰시고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기 표현식에 해당되는 것을 대소문자 없이 이제 그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음의 설정이 지금 이제 i인 거예요. 이렇게 i를 붙여서 써주세요 이거죠. i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고 지금 이제 new에서 쓸 때는 이렇게 i 땡 콤마 찍고 i라고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정규 표현식에 해당되는 것만 쓰실 때는 정규 표현식에 해당되는 것만 작성을 하면 작성을 해주시면 이제 슬래시 사이에다가 이렇게 쓰시게 될 거 아니에요. 정규 표현식은 이렇게 슬래시 사이에다 씁니다. 사이에다 쓰시고 그 다음에 맨 뒤에 i라고 붙여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뒤에 i라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하는 경우 이렇게 표현식을 쓰십니다. 지금 이제 new에 의해서 정의 표현식을 생성한 거고요. 생성하지 않고 이제 슬래시만 쓰는 거예요. 쌍따옴표 안 찍고 슬래시부터 쓰시면 이게 정의 표현식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해되시겠죠? 이 사이에 정의 표현식을 쓸 수 있으시고 그때는 맨 끝에 i를 쓸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쓸 수 있어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은 new에서 생성할 때는 맨 뒤에 콤마 뒤에 파라미터로 i를 넘겨주시면 얘가 이제 정의 표현식을 사용하시면 때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게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같은 거 할 때도 그 저희가 뭐 그 이미지가 이 JPG 파일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미지 파일만 검색할 때도 이미지 파일 특성을 가진 것을 검색할 때도 뭐 JPG 이렇게 쓰는 것도 있는데 대문자로 JPG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앞에 대문자고 PG를 소문자로 쓰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이제 해결하려면 그 확장명을 대문자로 만든 다음에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대문자로 만든 다음에 대문자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그죠? 그런데 파일명이랑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i를 한 개 붙여주면 대소문자 상관없이 구별을 해서 검사를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잘 보시고 이제 이런 옵션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으시면 되십니다. 어쨌거나 JPG 여기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는 이렇게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미지도 올릴 수 있고 파일명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 파일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인 경우 이제 썸네일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썸네일의 파일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경우는 이제 썸네일 파일을 따로 만든다 이렇게 쓰시고요. 나중에 이미지면 img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한다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만들어 쓰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얘가 이미지냐 아니냐 이런 데이터로 이제 DB에 저장해 놨다가 꺼내서 이미지면 img 태그, 이미지 태그 아니면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두면 이제 편하게 클릭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프레임 처리보다는 한번 처리하고 나서 DB 쪽에다 저장을 해 놓으시면 컬럼을 더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으시면 금방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썸네일을 따로 만들어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얘가 이미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이미지의 판단하는 것은 썸네일 만드는 것도 자바에서 만들고요. 판단과 썸네일 만드는 작업은 다 어디서 하냐면 자바에서 합니다. 자바에서 한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할 수 없어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연결해서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자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얘네들이 이제 데이터를 막 처리해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런 것들은 자바에서 전부 다 합니다. 자바는 이제 지금 아는 것처럼 컨트롤러, 현재는 컨트롤러에서 작업을 합니다. 예, 자바라고 썼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컨트롤러에서 파일이 넘어오면 컨트롤러에서 작업을 합니다. 네, 작업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파악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파일의 판단하면서 자바 컨트롤러 쓰는 게 나옵니다. 얘가 왜 나오지? 라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미지다 아니다 라는 것을 한번 판단해내는 메소드 만들자. 야, 이런 메소드를 만들 거면 왜 굳이 이렇게 컨트롤러 안에다가 이렇게 메소드를 많이 만들지? 이해되시죠? 클래스 만드세요. 이게 많잖아요. 복잡하고. 그럼 뭘 만든다? 클래스를 만든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클래스를 만든다. 네, 이분 굳이 이제 여기다가 더 써서 썼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이미지인지 아닌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판단을 해서 이제 뭐 true면은 이미지고요, false면 이미지가 아니다. 뭐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네요. 쓰시면 되겠고요. 이제 트라이 캐치를 막 쓰시면 트라이 캐치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오류가 났을 때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트라이 캐치를 썼는데요. 저희는 예외 처리는 전부 다 throw 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프라이빗 변수 쓰겠습니다. 프라이빗이고요. 여기서만 쓰는 메소드예요.
근데 이미지는 도대체 이미지는 여기서만 쓸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 군데서 같이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클래스로 따로 만들어서 재활용성을 높인다. 이게 좋습니다. 불리엔 타입이고요. 불리엔 리턴 타입 불리엔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 이미지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체크 이미지 타입 이미지 타입이라고 확인해보는 거 썼고요. 그 다음에 파일 객체로 한번 띄시고요. 파일 한 개 넣으세요. 넣으시면 얘가 이미지인지 아닌지 알아봐 줄게요. 이런 얘기예요. 알아봐 줄게요. 자, 이미지면 true, 이미지가 아니면 false 되시겠죠? 예, 스트링으로 저희가 쓰시고, 예. 자, 스트링으로 컨텐트 타입을 이렇게 한 개 지정하시고요. 컨텐트 타입 이꼬로 파일즈에 보시면 파일 점 쓰시면 여기 프로덕트 여기 파일 보시면 여기 타입 예, 없네요. 제가 파일을 넣어놨고요. 거기 보시면 네, 파일즈 이게 파일즈 객체네요. 얘는 뉴틸에 있을 거예요. 파일즈 이게 타입이라고 썼더니 안 보여서 파일즈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그러면은 이쪽에 파일즈라고 하는 게 여기 한 개 있네요. 자바 NIO에 해당되는 파일 패키지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바 유틸은 아니고요. 자바의 NIO의 파일이라는 거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택하세요. 임포트 자동 임포트 쓰시고요. 점 다음에 그럼 나오죠? 프로비 컨텐트 타입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첫 번째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요. 프로비 컨텐트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집어넣어서 사용하시고요. 여기 패스라고 나와 있는데 패스 말고 이제 넘어온 파일에 파일 문자의 스트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to string 쓰시면 이제 그 위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출력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되시고요. 프로비 타입 컨텐트에 해당되는 것을 보니까 아규먼트 스트링 해야 된다. 스트링으로 이 메소드는 스트링 맞는데 어플리케이블 포로 아규먼트 스트링이 안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세미콜론 안 찍어서 예, 세미콜론 찍었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메소드가 타입 파일 스트링이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스트링이 아니라 패스네요. 죄송해요. 이 컨텐트 타입을 마우스를 갖다 뒀더니 여기 패스 객체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되어서 to 패스를 그래서 패스 이렇게 해서 고치자. to 패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틀려졌어요. 그죠? 트라이 캐치 안 했다고. 트라이 캐치 안 했습니다. 그냥 트로우 시키면 되죠. 그래서 트로우 시키겠습니다. 디플레이션. 그래서 트로우 시키면 되고 IO exception 이렇게 사용하셔서 쓰시거나 그냥 exception을 사용하시거나 그냥 exception 쓰겠습니다. exception 썼는데 또 빨간색 나네요. 이유는 이제 리턴이 없다 이런 얘기죠. 리턴 불리엔 타입으로 리턴을 해야 되는데 리턴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되시겠죠? 써져 있으니까 이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리턴을 한 개 만드세요. 리턴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 리턴 씁니다. 리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타입이라는 거 아까 문자열로 만들었는데요. 타입 타입이 요거 지금 찍어 보시면 좋은데 스타트 위드 해가지고 불리엔 타입으로 얘가 이미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위드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미지인 경우에는 이미지라고 나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테스팅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미지라고 나올 거다. 이미지가 아니면 다른 걸로 나올 거다.
자, 이렇게 쓰셨는데 요거 지금 타입 컨텐트를 여기 프로브 컨텐트 타입을 쓰시면 뭐가 나오지라는 건데요. 파일의 개 패스 부분에서 요걸 패스로 잡아 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받아낸 다음에 이 파일 객체를 패스 여기 오브젝트 여기 보시면 리턴 타입이 패스거든요. 여기 패스 리턴 타입 패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컨텐트 타입이 뭐가 나오지 이런 거 한번 찍어 보세요. 찍어 보시면 이제 로그 뭐 인포 이렇게 찍어 보시고요. 가로 열고 지금 이제 찍는 게 컨텐트 타입을 찍는 거죠. 위치는 이제 체크 저희가 클래스는 나오고요. 체크 이미지 타입 메소드에서 지금 찍고 있어요. 찍는 거는 이제 컨텐트 타입을 찍고 있어요. 컨텐트 타입 이렇게 찍고 있으시고요. 네. 여기 플러스 컨텐트 타입을 이렇게 찍어 보시면 얘가 뭐가 나온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찍어보시면 되고요. 요게 스트링이거든요. 요게 스트링. 요 스트링이죠. 요거는 지금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이고요. 여기 스타트 위드라고 나오시는데 그 스타트 위드 대신에 저희가 그 자주 쓰던 거는 뭘 쓰셨냐면 그 이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컨텐트 여기 저희가 이제 이걸 짠다면 컨텐트 타입의 컨텐트 타입 점 인덱스 오브라는 걸 사용하시면 이렇게 이제 앞에 이미지가 나와야 돼요. 그 이미지라는 게 맨 앞에 있습니까? 콤마 이렇게 이렇게 이미지라는 걸 찾았을 때 이게 0입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스타트 위드 그 도큐멘트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도큐멘트 한번 찾아봤는데 도큐멘트에 보시면 여기 이제 스타트 위드라는 그 이게 지금 찾고 있는 게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클래스 도큐멘트고요. 여기 스트링 클래스 도큐멘트인데 그 뭐로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스타트 위드라는 이제 메소드가 있더라고요. 스타트 위드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하시면 테스트한다. if 만약 서브스트링인데 지금 요게 앞에 나온 스트링 서브스트링입니다. 서브스트링 요 앞에 나온 거 요거 서브스트링. 스트링 중에서 with 스페셜 특별한 이제 프리픽스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만약에 그 this 스트링 요 스트링이랑 같다 그러면은 이제 그 true가 리턴이 되는 이런 이제 그 메소드예요. 그래서 스타트 위드도 있고 맨 끝에 붙어 있는 그래서 엔드 위드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저희가 코딩을 이렇게 짠 거하고 동일하세요. 컨텐트 타입 점 인덱스 오브가 그 이미지가 맨 앞에 붙어 있냐, 이거 인덱스 번호가 0번이냐 이렇게 쓰시면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작성한 거와 이렇게 작성한 거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맨 앞에 붙어 있다 이렇게 사용하신 거고요. 의미상은 그 맨 앞에 이미지가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 이미지라고 붙어 있다면 이미지 파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리턴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리턴해 버렸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진행되지 않으시고요. 이게 이제 펄스면은 이게 그 리턴에서 true가 넘어가거나 또는 false가 넘어가거나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한 이 정도에서 사용이 되고요. 오류는 이제 그 예외는 넘겼습니다. 그냥 익스에서 트로즈에서 넘기는 걸로 해서 이제 이렇게 세 줄 짰습니다. 되시겠죠?